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티코의 김영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업장에서 주로 관심 있게 지금 지켜봐주고 계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기업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냐?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처벌하겠다. 이런 강력한 법규가 통과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대부분 많이 준비는 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방법에서 이러한 기업처벌법 자체를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투자나 안전에 대한 조직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런 기본 취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법이 제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인연합회나 아니면 노동계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으로 지금 현재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준비를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PPT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은 이제 컨설팅이나 모든 부분이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고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생산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보다는 중대산업재해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그래서 우리가 강화된 기준이죠. 그래서 중대재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보겠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중대재해로 보겠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선 중독 등으로 인해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우리가 중대산업재해로 보겠다. 시민재해도 한번 볼까요? 사망자 1명, 2개월, 여기는 6개월이었죠.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라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 사업장들에서 이제 보시면 이 위에 잠깐 멘트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52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법은 적용이 되고요. 50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장에서 만약에 50인을 초과하여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하다 보니 처벌도 그렇게 약하다, 양면성이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는 약하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경영자나 아니면 기업 경영 측면에서 그것도 강하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더라. 이유는 근본적으로 투자나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모든 결정이 경영자에게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잘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은 강력한 법으로 지금 현재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벌 기준 보시면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제 내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경영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안전보건 의무, 확보 의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초기에
경영자의 마인드 상태에서 법을 준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이 굉장히 많이 내년에는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은 인지하셔야 된다. 왜? 법을 처음에 시행할 때 약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행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사망 외 중대재해, 시민재해에 이르는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양별 규정이 있는 건데요. 이러한 법적 처벌에 대한 기준도 중요한데 이러한 기준보다는 우리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느냐 이 부분을 사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의 항목을 보면 이 네 가지의 항목으로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이 네 가지의 주요 핵심 인자에 대해서 귀속되게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재해 예방 및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그리고 그거를 이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라. 두 번째,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실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중앙행정기관,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서 개선, 시정 등의 명령사항에 대해 이행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현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개선 명령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셔야겠죠. 다만 이 항목이 그럼 왜 들어갔을까요? 실제적으로 이 항목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지적사항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는 못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설비가 두 개 있을 경우 한 기에서 사고 났어요. 그럼 이 한 기만 지금 현재 정지시키고 실제로 한 기는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재해 방지는 이 한 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설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다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3번은 우리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재해나 지적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개선 사항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1번하고 4번입니다. 네, 그래서 1번하고 4번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1번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는 것 자체는 조직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조직. 그쵸? 네.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업무 분장.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행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이나 아니면 공정별 작업이나 이런 작업에 대한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작업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다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같이 어떠한 재해나 위험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1번입니다. 자, 4번 보시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미, 당연히 지금 현재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법을 준수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얘를
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상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사업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1번하고 4번의 카테고리로 이제 앞으로는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된다. 계획을 잡아서 실제적으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은 경영자, 그러니까 우리 CEO죠. 대표이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시간과 일정 규모의 돈과 이런 것들이 다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대재해가 일어났죠. 이유는 이제 모 사업장에 분진폭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으로는 그 대표이사님의 이제 뭐 형님이 실제적으로 공장장님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갑자기 화염이 일어나서 그 화염을 마신 이제 공장님 형님께서 실제적으로 한 3개월 있다가 사망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화염을 마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폐손상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을 대부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만나봤어요. 사실은 그 대표이사님을. 대표이사님 생각은 그거예요. 몰랐다. 이게 어떻게 이런 위험이 있겠느냐.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위험이 정말 있을지 몰랐을까?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 실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대표이사님의 안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공장이죠. 분진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건물로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천막이죠. 천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을 머금으면 수소가 나오는 그런 분진 물질을 취급하고 있고, 그 분진을 다시 우리가 분말을 가열을 해서 건조화시키는 공정을 점화원을 사실은 LPG라는 그러한 버너를 또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이런 상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한 건 우리 경영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처벌 법률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었고, 하지만 그 법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현재 이 법률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법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러분들에게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